궁금한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 그때 우진이는 12살,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요. 상당히 밝은 아이이긴 했거든요. 천성이 되게 밝은 아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너무 어두워졌었어요. 겨울이 너무 힘들었죠. 그 겨울을 지나기가. 아들이 달라진 건 지난해 8월 29일.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였습니다. 오후 3시경 이제 초등학교 하교하는 시간이었어요. 다급하다고 느꼈던 그런 목소리로 전화를 주셔서 격앙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우진이의 담임 교사였는데요. 제가 지금 어지러지한데 지금 11명이 우리 반이랑 옆 반이랑 다 같이 학교를 하니까 그냥 뭐 부딪히고 뭐 때리고 이 정도가 아니고 어머니 전화하셔서 사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학교 친구들 여럿을 폭행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한테 통화를 했더니 저희 아이가 그제서야 이제 내가 정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11명한테 답을 당한 거야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얼마 후 우진이 어머니는 학교 CCTV를 열람했다는데요. 계단 내려오면서 아이를 머리끈을 잡으면서 끌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체육관 앞 상황. 거기서 이제 제일 많은 아이들이 달라붙었고 막 옷도 찢어지고. 타박상에 뇌진탕까지 입은 아이. 12살 우진이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많이 제가 실수로 체육쌤 머리 고무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그때 제가 사과를 했어요. 사과했어요? 네, 근데 빨리 다시 사과하라고 재촉했어요. 체육 시간에 공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선생님을 맞췄다는 우진이. 바로 용서를 빌었지만 어쩐 일인지 반 친구들이 수업이 끝나고 하교를 할 때까지도 계속 사과를 하라고 다그쳤다는 겁니다. 급기야 빨리 사과하라고 그래서 끌고 가면서 친구들이 계속 저 잡고 때렸어요. 더욱 기막힌 일이 벌어진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우진이 부모님이 문제 제기를 하자 교감이 의아한 얘기를 꺼낸 겁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한 4명인가가 와서 여학생 몸을 자꾸 만진다는 거예요. 어디를 만져? 그랬더니 쉬는 시간마다 가슴이나 엉덩이를 일부러 만지는 것 같대요. 이 일이 있기 전 우진이가 11명의 가해 학생 중 몇몇을 성추행한 적이 있다며 쌍방과실을 언급한 건데요. 우린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생들의 학부모를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친구들이 한 명만 그렇게 한 건 충분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되게 덤덤하게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히려 다른 부반장 엄마가 단단히 준비를 한다면서 그분 전화번호를 저한테 알려주냐고 물어보셨어요. 사과를 하고 싶다는 말에 담임교사가 맞대응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를 들은 학부모들은 더 있었는데요. 가해자 됐으니까 맞고 말씀하셨죠. 혹시 터치를 하지 않았는지도 한번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터치? 남자애가 이거는 맞고 이제 학폭을 해도 이게 성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재질이 훨씬 안 좋아가지고 평소 우진이의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며 성추행범으로 몰아간 학교 측. 황당한 건 우진이는 아이들을 추행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린 당시 교감 선생님을 찾아간 적이 있다는 한 아이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런 얘기는 아예 한 적이 없는 게 저희는 애들이 항의를 넣은 문제 제기만 했거든요. 저희는 침 뱉고 토하고 이런 문제 상황만 제기했던 것 같아요. 결국 우진이를 때린 아이들은 학폭위에서 교내 봉사, 특별교육 등의 처분을 받았고 그중 7명은 소년보호 재판까지 받았는데요. 의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왜 우진이를 가해자로 모는 걸까? 그쪽이 5명은 그런 일이 없다 하니까 그리고 저 5명이 거짓말하는지 저거 5명이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그 5명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 저는 아이들이 얘기한 걸 받아 적은 거라고.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 우진이 부모님 앞을 막아서는데요. 바로 교장입니다. 이렇게 오시면 안 된다고. 교육하는 데라고. 그러니까 교육하는데 교육자가 책임자가 성추행으로 몰면서 거짓말을 해버리니까 어느 부모가 저희는 지금 방금 말씀 3명 있죠? 제가 다 확인 다 한 사람이에요. 순간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는 교감. 말 못할 억울함이라도 있는 걸까요? 우린 교장에게 그간의 사정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 6월 달이었어. 6월 며칠자. 네. 애들이 한 5명이 우르르 교장실로 내려갔더라고. 애가 뭐 가슴 만지고 엉덩이 만진다 그래가지고 교감선생님보다 조사하라 그래서 올려보냈어요. 근데 이 세 명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건 애들 입장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공개적으로. 근데 교감선생님 일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저 제자들의 말을 믿었을 뿐이라는 건데요. 학폭은 학폭인데 이 성사안을 갑자기 왜 뭐 교감선생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게 생각났는지도 모르지. 왜냐면 계속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애가 편안히 있는 애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교감선생님 보면 착하기만 하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우진이가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며 아이를 탓하는 교장. 그렇다면 담임교사의 입장은 어떨까? 우린 사건 이후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간 그녀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SBS 공무원이라고. 아니 저는 지금 1년 넘게 그분에게 지금 반도 아닌데 계속 이런 식으로 시달림을 당해요. 저 지금 거의 넘어갈 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고소를 지금 저한테만 두 건이고 원래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다가 별의별과에서 막 거의 뭐 60건 넘게 고소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학기 중에도 수시로 항의를 했던 우진이네 가족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건데요. 저희는 고소를 학폭이 너무하고 10월달인가 그때 처음 한 거예요. 평생 경찰서 처음 가봤어요. 초등 1학년 때 이제 ADHD 발현 때문에 좀 제가 더 맞춰드려야 되고 우리 아이를 고쳐서 보내야겠다 생각을 했던 입장이었어요. 우진이가 아동 ADHD를 진단받았답니다. 불안함이 심할 때면 틱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는데요. 실제로 우리와의 대화가 이어지는 도중에도 계속 코를 긁는 행동을 이어가며 인터뷰에 집중을 못했던 우진이. 때문에 현직 교사인 아이의 어머니 역시 선생님의 입장을 이해하려 했다는 건데요. 뒤늦게 담임교사의 얘기를 전해 들은 다른 학부모들은 사건이 시작된 배경을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돌발 행동을 한다거나 노래를 부른다거나 수업을 중단시키고 지적이 들어가는데 선생님이 그 아이의 힘든 점을 감싸준다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걸로 알아요. 면박 주고 집에 보내려고 하고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은 거 다 느끼니까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뻐하지 않았어요. 틱이 있는데 그게 이제 침을 뱉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 푸하고 내뿜는 틱이 있었나 봐요. 설명을 해줬어요. 그거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고 의식중에 나오는 행동이다. 혹시 선생님이 그런 설명 안 해주셨냐? 왜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선생님이 중간에서 잘 조율을 했으면 애들이 되게 수업방해야라든지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해라고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번번이 학생을 탓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계속 틱 증상도 더 심해지고 토도하고 힘드니까 그러면 얘들아 너희 지금 밥 먹을 수 있니? 애들이 못 먹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오늘 밥 먹지 말자 이러고 뭐 초콜릿 하나 나눠주고 이제 아이들한테 모욕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이제 처리를 해주는 게 그래도 교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저희도 믿기 싫었죠. 네. 믿을 수도 없었고. 우진이에게만 이어지는 벌은 더 있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좀 화를 내시거나 소리 들으셨어요. 어떨 때는 그냥 꿀밤을 때려서 대지시키는 정도일 때도 있고 주로 그냥 팔을 때리거나 아니면 등을 때리셨어요. 그렇다면 집단 폭행 사건은 왜 시작된 걸까? 저희가 타겟으로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날은 많은 타겟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화가 나서 너무 던지라는 친구들을 맞추게 된 거죠. 그날 체육 시간에 몇몇 아이들이 일부러 공으로 우진이를 맞췄답니다. 그러다 반격하는 과정에서 체육교사가 공에 맞는 일이 벌어졌다는 건데요. 머리 맞춘 얘기를 애들이 하니까 선생님이 학교 끝나고 체육 선생님에게 사과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약간 명령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네가 이제 데려가서 사과시켜라 이렇게. 이미 용서를 빌었다는 우진이의 말에도 계속된 강요는 폭행 사건으로까지 이어졌지만 이번에도 문제가 된 건 우진이뿐이었답니다. 사실 그게 발단이 돼서 선생님이 아무 확인도 안 하시고 바로 부모와 전화를 거신 거죠.
친구들 때렸다, 사과하셔라. 근데 저희한테 그런 말 안 하셨거든요. 아동 심리 전문가는 이 사건에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좀 통제적이고 권위적인 역할을 많이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 얘기는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선생님이 지도를 잘 못 따른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보고 뭘 배울까요? 아, 취약계층의 아이들은 내가 함부로 해도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겠죠. 그거를 주도하는 게 사실 선생님이었다고 하면 아이들은 거기에서 좀 잠식당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얼마 전 우진이 부모님은 담임교사와 교감을 아동학대와 성추행 누명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우진이의 5학년 담임교사와 헤어지기 전 우린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쪽이 주장하는 건 다 거짓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거짓입니다. 아이들이 했던 말들은 아이들이 했던 말도 다 거짓이에요. 우리의 질문에도 끝끝내 답변을 피한 선생님. 사건이 있은 지 9개월이 흘렀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의문점이 많죠. 왜 그랬을까? 애들이 잘못한 게 맞는데 왜 피해자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고 사과할 시간이 한 달 정도 있었어요. 그 안에 왜 아무것도 못하게 잡아놨을까? 교육자들이 그런 시도를 했다? 근데 저도 한 20년간 일을 하면서 그래도 가지고 있는 양심, 가치관, 하지 않아야 되는 선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거는 저버린 거 아닌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마음이 무거운 건 우진이일 겁니다. 악몽이었어요. 악몽? 5학년 때 선생님 너무 악몽이었어요. 제 말은 절대 안 믿어주고 친구들 말만 믿어줬어요. 자신만 하고 있어요. 상처 입은 아이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치유될까요? 아마도 그 답은 아이의 말을 믿어주고 부족함을 감싸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진짜 어른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걔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 애들이 얘기한 걸 제가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아예 한 적이 없는 게 애들이 항의를 넣은 문제 제기만 했거든요.